안녕하세요. 전쟁으로 오는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파 전투에서 이슬람 교역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이슬람 교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동로마 제국의 몰락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종교의 여러가지 교리상의 문제로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로 1000년 이상 동서 무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로 기능해 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로부터 많은 물건들이 서유럽으로 유통되고 또 교역되는 사실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중심지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지도인데요. 콘스탄티노플은 그 당시에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들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었고 거의 1000년 이상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요새였다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로마 제국을 몰락시킨 것이 바로 이슬람 제국입니다. 당시 이슬람 제국을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메흐메트 2세였는데요. 이 메흐메트 2세가 이 동로마 제국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치명적인 대포입니다. 이 대포는 원래 제노바의 한 기술상이 만들었는데요. 이 기술자가 이 대포를 처음 만들고 원래는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굉장히 치명적인 대포를 만들었으니 동로마 제국에서 이슬람 제국이나 다른 어떤 제국들 또는 다른 국가들과 전쟁에서 동로마 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대포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라고 해요. 실제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흐메트 2세가 실제로는 이 대포를 가져와서 오히려 동로마 제국을 침공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이 대포가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대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전략들을 활용해서 실제로는 동로마 제국을 몰락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큰 대포를 활용해서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동로마 제국의 벽을 무너뜨리고 실제로는 오스만 제국의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의 군대가 성벽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후에 유럽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후에 제노바와 베네치아가 이슬람과 교역이 가능해지면서 실제로는 이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잠깐 보셨던 향신료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아시아를 통해서 오는 많은 상품들이 결국은 이슬람을 통한 중개무역으로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이슬람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설탕이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에서 교역되기 시작하면서 설탕의 교역량이 점점 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슬람을 통해서 설탕이 교역되면서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설탕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지만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입된 설탕의 사실은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직접 설탕을 가져와서 유럽에서 판매하거나 오히려 설탕을 직접 재배하려는 그런 어떤 실제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들 사이에 결국 인도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설탕을 가져오거나 설탕을 재배하려는 그런 어떤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는 지도는 포르투갈과 당시 스페인이 이슬람과의 교역을 피해서, 그러니까 결국 육로를 피해서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라든가 아시아 또는 다른 지역들로 실제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당시 항해로를 모색했던 그런 바닷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흔히 우리에게는 신대륙 항해라든가 또는 항해로의 모색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 남단 지역을 돌아서 실제로 아시아로 가고 또 인도로 가는 그런 항로들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공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설탕을 재배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설탕과 향신료를 가져오려는 그런 유럽인들의 열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신항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오스만과의 전쟁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몰락이라는 것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특히 이전에 지중해 교역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두 개의 국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새로운 형태의 교역로를 모색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